중국발 공급 과잉과 이 글로벌 수요 감소 우려에 따라 최근 부진했던 철강주들 새해에는 주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회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이 철강 산업 부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새해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철강 산업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수요 개선 흐름이 관찰되고 있지 않아서 22년 하반기에 이제 철강 기업들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였던 판매량 부진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월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부동산 지원 행보라든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철강석 같은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1월에 철강 가격 상승 움직임도 이제 1월에 철강 가격 인상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중국의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그리고 제조업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설 지표도 개선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움직였던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매출 성장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이익의 큰 회복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국의 코로나 정책 변화라든지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철강주의 주가 등락이 갈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글로벌 인프라발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정책을 2021년 4분기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기차 인프라,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 철도 관련된 내용이 위주였는데요. 이제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철강제 수요로 이어지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21년 4분기쯤에 나왔으니까 이제 23년 2분기부터는 이제 인프라발 수요로 인한 철강 수요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부동산 기업 지원처럼 이제 공급 측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민간 수요 단에서 대출이라든지 구매 관련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주택 구매 심리를 회복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철강의 전방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철강사들 악화된 시황이나 사업 구조 재편에 따라서 이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각자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어떤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산업은 기존의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업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시황과 원료가에 따라서 판매 가격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 변동성을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철강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수요가 성장 중인 시장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광물과 소재 사업 진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나 니켈 그리고 리사이클링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이익률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사업 계열사들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인 이제 세아제강 지주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 진출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해상풍력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종류인 모노파일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회사 세아윈드가 진출한 측면이 좀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신사업 나서고 있는 철강사들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와 세아, 제강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비철금속 산업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 비철금속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구리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22년 하반기 들어서 금리도 높아지고 환율도 급격히 뛰면서 예. 금속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환경이 23년 하반기부터 뭐 높은 금리나 환율 환경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가 되어서 금속 가격 회복 흐름을 가정을 한다면요. 저는 산업 금속 중에서 구리가 가장 그 회복세가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확실한 수요 성장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에 관련된 전력망을 확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이 구리이고요.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다른 산업 금속, 예를 들면 아연이나 연 같은 이제 금속들과 비교를 하자면 이러한 다른 금속들은 다르게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수요처가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리스크가 또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제련소들이 전력비가 너무 높아서 가동률을 좀 조절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예. 또 연 같은 경우에는 인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합금을 한다든지 할 때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금속 중에서 이제 구리를 가장 회복 잠재력이 높은 금속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구리가 이 회복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구리 관련주들 가운데 좀 주목할 만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풍산을 소개를 드립니다. 예. 이제 풍산은 구리를 원재료로 해서 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러한 신동 제품들은 판가가 대부분 이제 1개월 정도의 레깅만을 가지고 원료가 이제 구리 가격을 대부분 바로바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구리 가격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제품뿐만 아니라 구리를 원재료로 해서 탄약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군이 사용하고 있는 탄약을 이제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중동처럼 이제 전 세계에 수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약 수요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의 탄약 수출이 예.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구리 관련 기업으로 풍산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구리 관련주로 이 풍산을 언급해 주셨고요. 아까 철강주 가운데 이 신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기업들 중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랑 세아제강지주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철강주 가운데 탑픽을 꼽자면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꾸준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리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리튬 가격을 그냥 3만 달러, 3만 달러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이 주가에 이제 활발하게 반영이 된다면 그 업사이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철강주 탑픽 포스코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안회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